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김정상 CTO 사임이 2월 말에 이제 아이온큐 작년 4분기 실적 발표 때 있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3월 달에 아이온큐 인력 동향에 어떤 흐름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온큐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요거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제로는 아이온큐 2024년 3월 인력 동향을 분석해 봤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가 보고 재무제표 보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장기 투자에 더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잘하고 있는지 그 인력과 CEO, 기술까지 봐야 이제 제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숫자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측면으로 한 기업 오랫동안 분석하면서 장기 투자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2024년 3월 아이온큐 임직원 규모는 2월 말 308명 대비 321명으로 꽤 많이 늘었습니다. 11명이 새로 입사를 했고 3명이 이제 제가 조사하는 링크드인 사이트에 프로필을 업데이트를 한 거죠. 아이온큐 입사를 했다고. 그리고 핵심 인재 1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핵심 인재는 이제 박사급이거나 석사급인데 경험이 10년 이상 있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핵심 인재가 3월 달에는 4명이 입사를 하고 1명이 프로필 업데이트를 해서 5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이온큐 직원이 이 링크드인이라는 커리어 SNS에 자기가 아이온큐에 다닌다라고 명시한 322명 중에 6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브레인들이 모인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 인재 1명 퇴사한 것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보시면 숫자 자체는 13명이 늘었죠. 근데 그 중에 핵심 인재는 5명이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핵심 인재가 아닌 이제 10년 이하의 경력을 가진 미들급, 중간급 인사들이 8명이나 왔다는 얘기인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뭐 이런 임원급들 입사자들 계속 들어오면서 머리들을 형성을 해놓고 제가 작년에 뭐라고 했냐면 이 머리들이 채워지면은 그 밑에 실무진들 허리급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루키들이죠. 대리사원급들이 채워지는 형태가 보여질 건데 이제 아이온큐가 머리가 채워진 후에 이제 허리 몸통 부분이 되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회사가 궤도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이온큐는 6개월 동안 16%, 1년 동안 50%, 2년 동안 무려 180% 성장하면서 꾸준히 인력들이 성장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양자 그리고 양자와 유관된 분야의 인력은 확보하기 힘들다. 그 인재 풀 자체가 좁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 양자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매스컴에서 여러 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뛰어난 인재들을 먼저 확보하는 기업이 앞으로 이 선도권을 가지고 앞서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뛰어난 인재들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3월달 같은 경우는 애플 출신 프로그램 매니저가 들어왔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출신 수석 엔지니어, 그리고 NIST, 미국의 표준을 만드는 곳이죠. 여기서 포스트 닥터, 박사과정 이후에 연구원 하시던 분, 그리고 라키드 마틴, 미국의 방산업체이자 항공우주업체이죠. 여기 엔지니어, 아마존의 하드웨어 매니저, 이렇게 뛰어난 인재들이 또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합류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보시면 에밀리 콥셀이라는 분은 이제 애플에서 클로스드 프로그램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의 매니저로 근무를 하다가 이제 루나 에너지라는 곳에서 매니지먼트 관리직을 하다가 이제 아이온큐의 R&D 팀에 합류를 하게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엔지니어링 쪽에 석사 학위를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뛰어난 허리급 인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캐롤라이나 K라는 분은 CERN이 어디냐면은 유럽의 입자 물리학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입자 물리학 연구소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학생으로 인턴 같은 걸 하다가 또 박사 후보 학생으로 여기서 또 연구를 하다가 아이온큐의 수석 시스템 엔지니어로 오셨고요. 이분도 이제 탄탄한 실무 경력을 갖춘 허리급 인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들렌이라는 분은 조지아 공대 쪽에서 졸업을 하시고 이제 샌디아 국립연구소에서 엔지니어 여기가 또 이제 이온 트랩 쪽으로 굉장히 큰 칩들을 개발하고 있는 미국의 뛰어난 기술 연구소이죠. 그리고 아이온큐의 이 광학 그리고 기계 엔지니어로 오셨다. 그래서 조지아텍이 굉장히 또 미국에서 탑급에 속하는 공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학사, 석사를 마치신 분이고요. 그 제인 마즈월이라는 이 분은 월트 디즈니 이쪽에서 마케팅 그리고 그 위에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제가 잘 모르는 기업들이긴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계속 뭐 소비자 이쪽 홍보, 마케팅 이런 쪽을 하시다가 최근에는 상무직을 하시다가 최근에 이제 아이온큐의 이 퍼블릭 릴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이 공적인 관계 그래가지고 뭐 정부나 이런 미디어나 이런 쪽 이쪽을 소통을 담당하는 공보 쪽이죠. 그래서 여기에 상무로 합류를 하게 되셨고 아룬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드웨어 엔지니어를 하시다가 이번에 아이온큐 하드웨어 아키텍처
쪽에 수석 매니저로 오셨다. 또 듀크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시고요. 그 주울스라는 분은 이 사람이 이제 NIST 미국의 표준을 만드는 이런 곳이죠. 여기서 포닥을 하시다가 아이온큐의 수석 물리학자로 오셨고, 빌 스카넬, 로버트 카딜로 이분들은 이제 저번 실적 발표 때 아이온큐의 사회이사로 합류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델의 현재 글로벌 세일즈와 이제 고객 운영 담당 쪽 상무 빌 스카넬, 그래서 델과 깊은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제가 추측을 하고 있고, 로버트 카딜로 이분은 국방부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이 미국 국가 첩보국에서 또 부국장을 하시고, 최근에는 아이온큐를 합병시킨 그 스펙주인 DMI 쪽에서 또 상장을 시킨 플래넷의 또 임원을 맡고 계시죠. 그래서 이 두 분, 그리고 카일 파크너라는 분은 락히드 마틴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를 하시다가 이제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팅 시스템 엔지니어로 오셨고, 그리고 여기 마틴 리틀러 박사님은 제가 얼마 전에 다뤘죠. 그래서 양자 알고리즘, 양자 응용 분야에 굉장히 유명한 대가다. 거의 김정상 교수님과 비슷한 레벨의 인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분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양자 응용 팀의 디렉터로 한 10년 넘게 계셨네요. 거기서 계시다가 아이온큐의 이 양자 솔루션 또 양자 응용 팀의 팀장으로 오게 되셨다. 그리고 리아 사돈이라는 분은 이분도 굉장히 이력이 탄탄하시네요. 락히드 마틴에서 이 전기전자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시다가 존스홉킨스에서 또 스태프로 계시다가 허니웰 항공우주 분야에서 엔지니어, 블루오리진 아마존 쪽에서 이제 뭐 최신 기술들 뭐 이런 로보틱스 AI 쪽 계시다가 최근에는 아이온큐의 전자 제어, 전력 제어 쪽, 이쪽도 또 중요하죠. 양자 컴퓨터는 컨트롤이 중요하니까 이쪽에 디렉터로 오셨고, 마이클 크리거라는 분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계산기 만드는 이쪽 업체에 계셨고, 최근에는 이제 아이온큐에 마찬가지로 이 컨트롤하는 쪽에 엔지니어로 오셨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레버 스테이너라는 분은 UC 산타 바바라에서 박사학위 마치고 아이온큐의 이 설계 레이아웃 엔지니어로 오셨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수석급, 뭐 상무급 이런 리더들도 많이 왔지만, 보시면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것도 이런 양자 컴퓨터에 들어가는 컨트롤, 전기전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엔지니어들이 많이 들어왔다. 즉 아이온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연구 단계를 벗어나서 제조, 엔지니어링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게 반증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위쪽에 계신 분들은 10년 이하급들이 많죠. 그래서 머리가 채워지고 이제 몸통이 채워지는 한 단계 더 나아간 회사의 레벨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에 새로운 법률 책임자 스테이시 지아말리스라는 분이 왔죠. 이분이 오셨는데, 이전에 로리 바빈스키라는 법률 고문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어느 정도 주식을 많이 받았는데 퇴사하게 되셔서 좀 아쉬운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그분은 자사주 매도를 하고 있었고, 새로 오신 분은 20년이 넘는 다양한 기술 분야에 6개의 회사 최고 법률 자문으로 광범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아이온큐의 지적자산, 법인 계약, 규제 준수 및 이런 글로벌 법률 사업을 감독하면서 회사의 법적 리스크 자세를 관리할 것이다. 그래서 검증된 실적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UC 버클리 법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뭐 다양한 기업들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국제 경험, 그리고 유럽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아이온큐가 유럽 쪽으로도 이제 최근에 스위스 퀀텀 바젤과 함께 양자 데이터 센터 만들고 양자 컴퓨터 2대도 판매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올해 10월부터 이제 테스트가 가동이 된다고 하는데, 아마 유럽 쪽으로도 미국의 우방국들이 많으니까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이런 유럽 시민권을 가진 법률 고문을 또 뽑은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분이 3개의 회사를 성공적으로 기업 공개 상장을 시켰고 8건의 인수합병을 완성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차후에 아이온큐가 더 큰 뭐 빅테크들에게 인수합병이 된다고 하면 거기서도 꽤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건 가능성일 뿐이고요. 자, 그리고 제가 링크드인이라는 이 미국의 직장인이라면 다 가입돼 있는 커리어 SNS에 유료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달에 거의 6, 7만 원의 거금을 내는 투자를 하게 됐는데, 이제 원래 이 아이온큐 인력 동향은 3기방에 계시는 저희 아이온큐 단톡방 관리
임원분 중에 한 분이신 금채님이 계속 공유를 해주셨어요. 매달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금채님한테 어떻게 하는지 알아내서 저도 이제 가입을 해서 아이온큐뿐만 아니라 디웨이브, 리게티 등 다른 양자 기업들도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거를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양자 기업들의 인력 동향을 좀 봤어요. 그래서 아이온큐는 현재 323명이고 2년 동안 170% 성장. 그 디웨이브는 현재 직원이 140명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리고 보시면 인력이 좀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은 마이너스 14%, 리게티는 한 217명 정도 돼요. 그래서 규모 면으로는 아이온큐, 리게티, 디웨이브 순이다. 그래서 리게티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6%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창립자였던 체드 리게티가 나가면서 새로 부임한 쿨카니라는 CEO가 인력을 30% 감면했던 적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서서히 뽑은 것 같은데, 어쨌거나 여기만 봐도 아이온큐가 압도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온큐는 170% 성장, 디웨이브는 마이너스 14%, 리게티는 플러스 6%.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순수 양자주, 소형 양자주들 동향은 이렇고, 그리고 아직 상장은 안 했지만 이 허니웰에서 나와서 만들어진 퀀티니엄이라고 가장 큰 순수 양자 회사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407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이온큐랑도 차이가 좀 있는데, 보시면 1년 동안 1%, 2년 동안 33% 성장. 그래서 아이온큐가 이 속력으로 따라간다면 뭐 한 2, 3년 안에는 아이온큐가 컨티니엄 규모도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이 광자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비상장 기업들, 사이퀀텀은 265명, 자나두, 여기는 이제 캐나다 광자 양자 컴퓨터 개발 기업인데 211명. 사이즈는 비슷한데 뭐 1년 동안 5%, 30%, 22%, 54% 이렇게 이 기업들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매크로 경제가 좀 어려워서 상장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상장을 하게 되면은 좀 더 두각이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지금 신성으로 떠오른 큐에라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작습니다. 63명으로 2년 동안 75% 성장하긴 했는데 절대적인 수치가 굉장히 적은 편이다. 그리고 사이퀀텀 자나도 같은 경우는 200명 초중반대로 리게티보단 크고 아이온큐보단 좀 작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력 동향만 봐도 어느 정도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제가 매달 돈을 투자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의견을 정리를 해보면 아이온큐 올해 3월에는 리더급들보다는 경력 10년 이하의 중간 실무진들이 많이 들어왔다. 이건 이제 머리들이 다 형성이 됐고 몸통을 채우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른 양자 기업들과 비교해봐도 인력 증가는 압도적인 1위고요. 물론 총 인력은 컨티니엄이 아직 앞서고 있지만 이 증가 속도로 지속적으로 간다면 2, 3년 안에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인력이 빠르게 는다는 게 꼭 100%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양자 그리고 유관 분야 인력은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인재들 자체도 너무 적고요. 그래서 먼저 확보하는 기업이 혜자를 가져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뭐 김정선 교수님뿐만 아니라 이 양자 쪽에 계신 분들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런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이 덩치를 불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온큐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김정상 CTO 사임 이후에 3월 첫 달이었죠. 그래서 만약에 회사에 문제가 있었다면 인력이 대량 이탈했을 텐데 핵심 인재 1명 퇴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뛰어난 인재들을 확보하고 퇴사자가 적다는 면에서 아이온큐는 여전히 순항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월달 아이온큐 인재 동향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 동향도 같이 살펴보고 김정상 CTO 사임 이후에 문제가 있었나 체크를 해봤지만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의견이 100% 맞진 않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내놓는 의견일 뿐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지만요. 제가 이런 식으로 증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이런 것들을 근거로 아이온큐에 집중 장기 투자하고 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